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최악의 폭로전으로 파경위기에 몰렸다. 23일 방송된 KBS2 생방송 연예가 중계에서는 파경위기를 맞은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이혼 진실 공방에 대해 긴급 취재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최악의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정택은 변호사는 구혜선 씨가 주장하는 대로 안재현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일관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구혜선 씨가 남겨놓는 것이 구혜선 씨에게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정 변호사는 구혜선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구혜선 씨에게도 있는지 심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소송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밝혔다. 연예가 중계팀은 두 사람이 용인집에 방문해 동네 주민들을 만났다. 용인 주민들은 특별한 걸 본 건 없다. 개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것, 그리고 기획사 차가 오면 타고 가는 것, 같이 나온 건 본 적 없고 따로따로. 우리 가게에 자주 왔는데 불행해 보였다.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다. 가게 올 때도 마스크를 끼고 오고.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봤다. 두 사람이 같이 온 적은 없고 따로따로 와서 따로따로 행동한다. 안재현은 일반 손님처럼 맥주 사가고 그랬다. 안재현 씨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자고 하면 술도 먹고. 안재현은 주민들과도 어울렸다. 구혜선 씨는 저녁 몇 달 전에 소리 소문 없이 이사 갔다. 전세 놓은 줄도 몰랐다. 전세 놓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이사 갔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안재현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한 브랜드는 저희 브랜드 콘셉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광고와 이미지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배우 구혜선이 과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집안일 고충을 토로했던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 뉴스가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만남부터 파경까지 일대기를 정리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7년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9개월 차였던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공개되기도 했다. 구혜선은 연애할 때는 안재현과 자신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해보니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구혜선은 자신이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그녀는 요리에는 서툴지만 남편인 안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당시 안재현은 구혜선이 가사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에 좋아서 하는 줄 알았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공방이 불거지면서 당시 방송 제작진의 발언과 한 누리꾼의 시청 소감이 새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와처 허성태가 폭발적인 감정 열연으로 안방극장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지난 24일 방송된 OCN 토일 드라마 와처에서는 15년 전 사건의 진실과 장혜룡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 모습이 그려졌다. 와처 마지막 회를 앞두고 그게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과거 장혜룡은 김재명 안길강 분이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김영군, 서강준 분의 엄마와 몸싸움을 했다. 그러던 중 우발적으로 김영군의 엄마를 죽였다. 모든 기억을 떠올린 김영군은 장혜룡의 집에서 대화하길 원했다. 마지못해 장혜룡은 아내에게 심부름을 보낸 뒤 이야기 나눴다. 과거를 회상하던 장혜룡은 난 그냥 도구였어. 내 딸 다치고 분노해서 시키는 대로 했던 도구. 장사회 위를 잡게 도와줄게. 이미 그러고 있었어. 너도 왔잖아. 내가 내 인생 보상해줄게. 제발 영구나 나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고 말하며 김영군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김영군은 자수. 체포 택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장혜룡은 자수 못해라며 점과는 다른 싸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신의 가족 안위를 이야기하며 김영군을 설득할 때와 정반대인 모습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김영군은 장혜룡에게 인간덤을 논한 이유를 물었다. 장혜룡은 궁금했거든.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니까. 지가 동물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라 답했다. 김영군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죠. 반장님이 인간인지 아닌지라며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갔다. 이후 장혜룡은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시켜 김영군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장혜룡은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셔츠를 뜯어내는 등 김영군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 늘 냉정함을 유지하던 장혜룡이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자 발악하는 장면은 그동안 허성태의 연기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시청자로 하여금 극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그때 도치광 한석규 부는 장혜룡의 집을 찾았다. 체포하겠다는 도치광의 말에 장혜룡은 증거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뒤에 온 김영군이 화를 이기지 못하며 장혜룡에게 총구를 겨눴다. 드디어 15년 전 사건의 진실과 마주한 세 사람의 폭발적인 긴장감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 충분했다. 방송 말미에 김영군은 자백해요. 그런 다음에 같이 장사회 잡조라고 이야기하며 장혜룡을 설득하려 했다. 장혜룡은 김영군을 노려보며 아쉽네. 우리 둘 다 살 방법이었는데라며 끝까지 자백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허성태는 서강준에게 과거를 묻어두자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가족 안위를 위해 자백을 하지 않겠다며 싸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장혜룡이라는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해 완벽한 완급 조절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와처 최종회는 25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과연 정재훈 B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서 가족들을 지킬까? MBC 드라마 웰컴 이라이프 정재훈이 임지연을 향해 가족애를 폭발시켰다. 이에 평행세계에서 애틋하고 달콤한 진짜 부부로 거듭난 두 사람의 관계와 앞으로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평행세계로 넘어가며 뒤바뀐 정재훈 이재상 역과 임지연 라시온 역의 관계와 정재훈의 가치관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임지연은 사귄 지 2주년이 되던 날 정재훈이 준비한 꽃다발로 그를 마구잡이로 때리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에 정재훈은 이유도 모른 채 헤어졌고 이후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악연이 된 두 사람. 반면 평행세계에서 정재훈 임지연은 달콤한 부부관계로 정재훈은 한순간에 뒤바뀐 관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딸 이수와 이보나 역의 존재에 쩔쩔매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정재훈은 이내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임지연을 보며 그를 놓쳐버린 현실 세계에 대한 후회를 내비치기 시작해 관심을 높였다. 하지만 정재훈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자 돌아갈 수 없다면 선택해야 한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이라며 현실 세계처럼 이재상 변호사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순간 그를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임지연과 이수아. 특히 정재훈은 자신이 모질게 굴었음에도 따뜻하고 굳건한 믿음을 표하는 임지연을 보며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 더욱이 그는 곽시양 구동택 역이 화가 난 임지연이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는 모습을 상기하며 질투심이 내비치기도. 무엇보다 이후 정재훈은 손병호 장도식 역과 한상진 강윤기 역이 임지연을 기소 위기에 처하게 만들자
우리 와이프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이제 제대로 놀아봅시다라며 가족애를 폭발시키는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했다. 이처럼 정지훈은 평행세계로 넘어감으로써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정지훈이 결핍되어 있던 가족애를 가슴속에 품기 시작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이에 그가 달라진 가치관으로 펼쳐갈 활약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오는 26일 방송에서는 두 세계에서 정지훈 임지연이 상반된 관계를 이끈 그 시발점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 궁금증이 고조된다. 한편 웰컴이라이프는 자신의 이득만 쫓던 악질 변호사가 의문의 사고로 평행세계에 빨려 들어가 강직한 검사로 개과천선에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 수사물로 오는 26일 밤 8시 55분에 13-14회가 방송된다. 위대한 쇼 송승헌, 이선빈, 노정의 완성형 케미를 담은 대본 탐독 현장이 공개됐다. 2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되는 TVN 세월화극 위대한 쇼는 전국회의원 송승헌 위대한이 국회 재입성을 위해 문제투성이 사남매 노정희, 정준환, 김준, 박예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승헌은 극중 국회의원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아빠 코스프레를 결심한 속물, 전국회의원 위대한을. 이선빈은 극중 사남매 때문에 첫사랑 송승헌과 다시 엮인 시사 프로그램 메인 작가 정수현을. 노정희는 동생들을 위해 대한의 딸 코스프레를 결심한 사남매의 소녀가장 한다정을 맡아 열연한다. 이와 관련 위대한 쇼 측이 25일 공개한 스틸에는 첫 방송을 앞두고 촬영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한 세트 같은 모습으로 대본을 탐독하고 있어 이들의 호흡이 보일 첫 방송에 기대감이 모인다. 또한 송승헌, 이선빈은 대본 속지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며 연기 합을 맞춘다는 전언이다. 송승헌, 이선빈, 노정희가 머리를 옹기종기 맞대고 대본을 보는 모습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대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남매처럼 똑 닮았다. 제작진은 현재 촬영의 70%가 이뤄진 만큼 송승헌, 이선빈, 노정희의 케미는 이미 완성형. 노정희는 송승헌, 이선빈을 친오빠, 언니처럼 잘 따르고 두 사람 또한 노정희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 드라마 안팎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끈끈하고 유쾌한 팀워크가 폭발할 위대한 쇼 첫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놀라운 토요일 그룹 G.O.D 김태우가 엑소를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 24일 방송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서는 그룹 G.O.D 멤버 김태우, 손호영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첫 번째 똑도시장의 토마토 닭볶음탕 라운드 문제로는 그룹 엑소의 템포가 출제됐다. 이날 김태우는 평소 엑소의 팬임을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문제로 나온 엑소 템포의 가사 구간은 챙길 건 없으니 손잡아 마이 레이디 가는 길마다 레드카펫도 런웨이인 거리다. 김태우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냐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붐은 김태우에게 역시 엑소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에는 협정을 연장한 뒤에 일본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7월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8월 일본 총리실 고위급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했음에도 이를 무시로 일관한 일본이 언제든 외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찬반 경론이 있었으나 중요하게 고려했던 대목 중 하나는 우리의 대화 노력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까지 이어진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 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임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는 정도의 강수를 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로서는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까지 관계 개선 노력을 취하지 않은 일본과 더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응수하면서 본격화한 한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안배진 3 일본 총리는 그 다음 날인 23일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야 다케시 아모게 일본 방위상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협정을 연장했으면 일본이 침묵하다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